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8조 원. 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미국으로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오늘 이 거대한 투자 계획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근거는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김실의 경제 전문 기자가 쓴 아주 깊이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지금부터 복잡한 경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3,500억 달러. 솔직히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하지만 이 숫자는 그냥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숫자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확 와닿게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모아둔 비상금 있죠? 바로 외환 보유액. 이게 한 4,16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무려 3,5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 비상금 통장 거의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한 군데에 올인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체의 84%. 엄청나죠? 자, 그럼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과감한 투자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도박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시작됩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난다. 이게 우리에겐 그냥 경제 용어가 아니죠. 정말 뼈아픈 기억,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장 쓸 달러가 없어서 국가부도 사태 직전까지 몰렸던 그 끔찍한 기억이 있으니까. 다들 국가 비상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걸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부가 이런 리스크를 정말 모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데도 밀어붙이는 건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 말이죠. 그 비장의 카드가 뭐냐? 바로 통화 스와프라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우리 돈 원화를 미국에 딱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도 원화가 필요하면 달러 맡기고 빌려갈 수 있게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죠.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저희가 참고한 김실의 기자의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와, 이 표현 정말 귀에 쏙 들어오지 않나요? 외환 시장에 막 흔들려서 당장 달러가 급할 때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바로 쓱 빼서 쓸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것만큼 든든한 안전장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사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급한 불 끄려고 잠깐씩 맺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추진하는 건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그냥 한시적이 아니라 금액도 기간도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노리는 겁니다. 이건 뭐 예전의 임시방편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 치트키를 손에 넣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제한의 목을 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잠깐 옆 나라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설명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가진 외환 보유액은 우리 3배가 넘는 1조 3,200억 달러입니다. 일단 맷집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일본은 이미 미국이랑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따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니, 이 근본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기축통화라는 우리가 넘기 힘든 거대한 벽에 있습니다. 기축통화, 말이 좀 어렵죠?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믿고 쓰는 국제 공용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거래할 때 기본이 되고 뭔가 위기가 딱 터지면 다들 이 돈부터 챙겨야 돼 하고 달려드는 그런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돈입니다. IMF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축통화 클럽, 특별인출권 바스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 영국 파운드, 그리고 저기 보세요. 일본 엔화가 당당하게 멤버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원화는 이 클럽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일본이 그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여유로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겁니다.
이 차이가 평소에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일본 엔화를 막 사들여요. 그래서 엔화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원화는 위험 자산으로 취급돼서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건 뭐 태생부터 운명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맨 처음에 봤던 그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분석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3,500억 달러는 순수한 투자금일까요? 아니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통째로 바꾸기 위해 던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협상 카드일까요? 김시래 기자의 분석이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짚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돈을 넣는 투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승부수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비상금의 대부분을 내놓는다는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한국은 경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결과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